짭조름한 바다 내음의 싱싱한 회가 생각날 때 여러분은 어디를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가을철 수산시장은 손님들로 그 어느 때보다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알고 보면 이게 다 제철 맞은 전어 때문입니다. 시장 안에선 물오른 전어의 유혹이 이어집니다. 식당은 신선한 전어를 먹기 위해 찾아든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비싼 가격임에도 손님들이 선뜻 주머니를 여는 건 지금 아니면 볼 수 없는 전어의 맛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님이 떠나고 전어회가 남자 점원은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나 싶었는데 손님이 남긴 거 아닌가? 남은 반찬들과 함께 알뜰히 모아놓은 전어회. 남은 전어회는 쓰일 곳이 많습니다. 새로 나갈 손님상에도 알뜰하게 재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대범하게도 손님이 북적이는 홀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비싼 전어를 서비스로 인심도 참 후합니다. 주방은 안팎으로 전어 재사용에 바쁩니다. 나누고 또 합치고 남김없이 돌고 도는 전어회. 돈 벌어주는 귀한 생선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들을 그저 잔반 처리반 정도로 생각하는 걸까요? 전어가 팔리는 또 다른 식당을 찾았습니다. 가을 전어 특수가 한창인 이곳도 전어를 즐기고 간 손님들이 많습니다. 손님이 떠난 자리에 남아있던 전어회는 어김없이 주방 앞으로 모여듭니다. 먹다 남은 전어회의 행방이 궁금해지는데요. 주방 안쪽으로 가져간 전어회. 이 뭐예요? 전어요? 손님이 남기고 간 전어, 또다시 회로만 나가려니 뭔가 빠진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부터 창의력을 좀 발휘해볼까요? 남아있는 전어회에 각종 채소와 함께 양념을 넣고 잘 버무려 주는데요. 이건 얼마예요, 우리는? 먹다 남긴 회를 이용해 만드는 전어회 무침. 전어회만큼이나 인기 있는 메뉴라는데요. 신선한 채소가 일품인 재사용 전어회 무침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전어회 기막힌 꼼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이렇게 회를 남기면 지저분하죠. 양념에 남은 회를 그대로 넣어서 젓가락은 빼고 양념에 남은 회가 골고루 묻도록 잘 버무린 뒤 새 그릇 위에 버무린 먹다 남은 회를 예쁘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위에 깨만 솔솔 뿌려주면 끝! 이렇게 손님상에 나간다는 건데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가을철 전어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어는 지방이 풍부하고 맛도 좋아서 이처럼 전어회 그리고 방금 제가 만든 전어 무침 그리고 전어 구이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까지도 돌아온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올해 전어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많이 못 드셨을 거라고 장담하겠습니다. 해수 온도의 변화로 올해 들어 특히나 전어가 귀하고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전어의 경매가를 보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올해는 20에서 50% 정도 비싼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10월에만 해도 돔이나 광어보다 전어의 시세가 더 비쌌다고 하니 그야말로 금값 전어란 말이 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값 전어를 마음껏 먹을 수 없는 데에는 비싼 가격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기가 막힌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방금 보신 전어의 재사용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벌어지는 기가 막힌 사기극. 그 현장을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포착했습니다. 가을이면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전어 판매 사기극. 제보자는 횟집에서만 10년 넘게 일하며 그동안 보아왔다는 전어 판매의 꼼수에 대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요, 전어는 이제 양을 조금씩 줄여서 내는 게 또 대부분의 어떤 그 가게들이 이제 하는 방법이에요. 전어철에 좀 남기기 위해서는 100g이든 200g이든 적게 나가게 되면 그게 나중에 쌓이게 되면 큰 액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업장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익이 좀 많이 남나요? 전어철에 돈 번다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뭐 가을에 한 두세 달 전어만 팔아가지고 1년 정도 다 한다는 집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어가 빼돌려지고 있다는 이야기. 제보자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회로 유명한 부산을 찾았습니다. 세계에서 생선 횟집이 가장 많이 몰려있다는 한 특화지역. 이곳은 약 500여 곳의 횟집이 성업 중입니다. 유명 관광지답게 바닷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깊어가는 가을밤, 바닷가엔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 생선회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제보는 이런 관광지에 위치한 수산시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활어를 사기 위해서라면 수산시장만한 곳이 없습니다. 시장 안 수족관에는 활어들이 가득한데요. 활어회의 대표주자 광어는 물론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점성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최고 대접을 받는 귀하신 몸 전어가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전어로 인해 상인들의 호객 행위는 전어 일색입니다. 푸짐한 양으로 손님을 유혹하는가 하면 이게 맛있어요? 네, 지금이 천이라 맛있죠. 한정된 양만 맛볼 수 있다며 손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제철 전어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전어 얼마예요? 3만 원. 아, 비싸다. 얼마예요? 이거 싸게 드리는 거예요. 35,000원. 아, 올해 또 저는 비싸요. 가격에서 비싸고 우리가 비싸다는 게 아니라 작은 사람들이 물량이 딸리니까 비싸게 나오고. 올해 들어 특히 더 비싸졌다는 전어. 높아진 해수 온도 때문에 예년에 비해 어획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집집마다 부르는 게 값인 전어 가격. 우리는 한 횟집을 찾아 일단 전어를 구매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 1kg 얼마에? 3만 원? 수산시장에서는 살아있는 전어를 1kg 단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회로 썰어주는데요. 1층 수산물 집판장에서 생선회를 구입하자 상인은 2층 식당을 안내해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포장해온 전어회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전어회는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후 통째로 썰어 뼈째회로 먹습니다. 일명 새꽃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어 1kg의 뼈째회는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무게를 재보기로 했습니다. 전어를 담는 그릇의 무게를 제외하고 포장해온 그대로 가감 없이 저울에 올려봤는데요. 18g 나왔어. 생각했던 양보다는 적은 느낌입니다. 거기서 봤을 때는 1kg라고 해서 쳐줬는데 뭐 머리 떼고 내장 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조금 의심쩍긴 하네요. 다른 곳은 어떨까? 이곳 역시 전어를 가장 앞에 두고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전어가 얼마나 그랬어요? 3만 1kg에? 몇시간 드릴까요? 전어 1kg 이곳 역시 전어 가격은 1kg에 3만 원. 1kg예요? 전어회로 먹기 위해 손질을 부탁하자 이번에도 역시 상인은 2층의 식당을 안내해줍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시 뒤 손질한 전어회를 상인이 가져다 주는데요. 과연 이곳에서의 전어회 양은 얼마나 될까요? 저울 위에 뼈째 손질한 전어회를 올려봤는데요. 그 무게는 510g. 이전 집에 비해서는 회의 양이 100g 정도 많았습니다. 같은 가격, 같은 무게의 전어. 그런데 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수산시장을 찾았는데요. 부산의 최대 수산물 시장인 이곳에선 때마침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아 생선회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미리 썰어둔 채 판매하는 전어도 있었습니다. 시장 가판에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어 산매경입니다. 1kg 단위로 판매하는 전어를 사기 위해 수산시장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전어를 판매하는 곳들 중엔 성질이 급한 전어를 위해 따로 수족관을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전어 키로에 얼마예요? 3만 원이요? 이곳에서 전어를 구입해봤습니다. 이거는 맨날 여기 당연히 돌아오지. 매일 전어를 먹는다는 주인 아주머니의 넘치는 전어 사랑. 전어를 구입하자 이곳 역시 친절하게 2층 식당을 안내해줍니다. 잠시 뒤 종업원이 손질된 전어회를 테이블로 가져다 주는데요. 주인의 말처럼 집 나간 며느리도 당연히 돌아올 만큼 맛있다는 전어회. 도톰하게 썰린 모습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의 전어 1kg을 뼈째회로 썬 무게는 얼마일까요?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 무게, 과연 전어 1kg을 손질한 것이 맞는 걸까요? 전어 1kg를 주문했는데 양이 204g이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같은 가격, 같은 무게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전어회의 양이 이렇게나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전어를 회로 써는 과정에서 어떠한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닐까? 우리는 전어의 손질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살아있는 전어를 구입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채널A 먹거리 스파이 정성현 PD라고 합니다. 예. 일식조리 경력 14년의 전문가 최진수 씨입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저울을 조정한 후 바구니에 전어를 담았는데요. 시장에서처럼 전어가 살아있는 상태로 진행해봤습니다. 1kg의 살아있는 전어는 대략 이 정도의 양인데요. 전어회는 어떻게 손질이 되나요? 전어 잡을 때는 머리 제거하고요. 내장하고 피하고 꼬리, 지느러미 제거합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전어를 손질하는 전문가. 수산시장에서 역시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전어의 비늘을 벗겨내고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후 핏물까지 완벽히 빼내면 기본 손질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를 썰어 보겠습니다. 버린 부분이 많지 않아서인지 처음에 비해 그 양이 크게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요. 집집마다 사는 곳마다 제각각이었던 전어회의 양. 그렇다면 전어 1kg을 손질한 정량은 과연 얼마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전어 1kg을 정석대로 손질한 결과는 660g이었습니다. 전어 1kg을 떴을 때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올까요? 지금 1kg 뜨면은 못해도 600g은 나옵니다. 다른 생선은 이제 뼈를 제거하고 드시는데 전어 같은 경우는 뼈랑 같이 드시니까 수율이 다른 생선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구매했던 전어회들은 왜 그렇게 양이 적었던 걸까요? 600g이 안 나오는 것들은 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처음에 아무래도 뭐 1kg가 아니었겠죠, 그거는. 수율은 거의 정해진 거니까 1kg를 뜨면 600g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작은 전어 같은 경우는 약간 덜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또 50g 안쪽일 겁니다. 그렇다면 평균에서 부족한 200g에서 무려 400g의 회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전문가의 말처럼 수산시장에서는 처음부터 1kg의 전어를 주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상인들이 저울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상인들이 정확히 1kg의 전어를 판매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1kg의 무게추를 준비했습니다. 횟집에서 사용하는 저울 위에 올려보면 무게를 속이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전어로 유명한 서해와 남해의 유명 수산시장 12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요. 강화를 출발해 충남, 목포, 여수를 지나 통영, 부산, 포항까지 차례로 방문해봤습니다. 전어를 사기 전 시장의 저울들엔 이상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물론 2kg 2g이네. 1kg 20g. 저울은 정확했습니다. 또 다른 시장의 저울도 확인해봤습니다. 이건 역시 저울에는 이상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저울을 확인한 곳에서 우리는 1kg의 전어를 구입했습니다. 키로만 주세요, 전어. 12개 지역의 총 20여 곳에서 구입한 전어회. 그 무게를 측정해보기로 했는데요. 부산 지역의 한 수산시장에서 구입한 전어회. 그곳의 양은 264g이었습니다. 왜 이거밖에 안 나왔지? 엄청 적네요. 우리가 포장해온 전어회의 무게는 최소 264g부터 최대 516g까지 천차만별이었는데요. 총 20곳의 회 무게를 측정해본 결과 평균 411.1g으로 전문가와 함께 확인했던 660g의 전어회와는 250g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어회의 무게가 이토록 제각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어회 250g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사라진 전어를 찾아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전어를 파는 곳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전어 1kg로 주세요. 전어 1kg로. 전어 1kg을 주문하자 상인들은 하나같이 바구니에 전어를 담아 저울에 올려놓는데요. 가만히 지켜보니
집집마다 사용하는 바구니가 제각각입니다. 크기도 색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바구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전어 얼마예요? 전어 1kg을 주문하자 이곳에서는 붉은색 플라스틱 통에 전어를 담아 보여줍니다. 꽤나 커 보이는 통인데요. 전어의 무게를 재기 위해 이 통을 저울 위에 올려놓습니다. 1.26kg이 찍히는데요. 1kg이 넘었다며 전어 손질을 시작하는 상인. 그런데 이 통 무게가 왠지 수상합니다. 우리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빈 통만을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보니 660g. 전체 무게의 절반이 전어를 담았던 이 플라스틱 들통의 무게입니다. 거의 1kg에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600은 전어, 600은 통의 무게인 전어가 600g, 전어를 담은 통이 660g이니 3만 원 중 15,000원은 바구니 값입니다. 또 다른 횟집을 찾았습니다. 전어 1kg 얼마예요? 25,000원? 무게를 재보는데요. 됐네. 전어를 담아 재보니 1kg 500g이 조금 안 됩니다. 이곳 저울의 0점은 제대로 맞춰져 있습니다. 전어를 비워낸 바구니가 돌아왔습니다. 바구니를 저울 위에 올려놓자 훌쩍 돌아간 저울의 눈금. 자세히 보니 800g 근처입니다. 바구니 무게는 800g 정도. 이 정도면 전어를 사는 건지 바구니를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1kg가, 그럼? 한번 재봐주세요, 이게 1kg. 얘가 1kg예요? 1kg의 전어를 보여달라고 하자 상인은 뜰채로 전어를 떠서 보여줍니다. 오, 많다. 진짜 많다. 그러나 무게를 잴 때는 역시 바구니를 사용합니다. 전어의 무게는 1kg를 20g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구니는 좀 가벼울까요? 저울 위에 올려 무게를 재봤는데요. 460g. 전체에서 바구니 무게를 빼면 600g이 남습니다. 전어를 구입한 총 20곳의 바구니 무게를 조사한 결과 바구니의 무게가 가장 적은 곳은 350g이었고 가장 많은 곳은 무려 800g까지 나갔습니다. 이곳에서 전어를 구매한 가격을 감안한다면 결국 우리는 적게는 8,165원에서 많게는 16,000원의 비용을 바로 바구니 값으로 지불한 셈이 됐는데요. 비싼 값을 주고 산 전어를 넉넉하게 맛볼 수 없었던 이유가 이 바구니 때문이었다니 기가 잘 노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어를 넉넉하게 먹기 힘들었던 이유가 단지 바구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각 지역 수산시장에서 전어를 구매하던 중 우리는 의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전어 얼마예요? 15,000원? 전어 몇 마리를 더 넣어주는 상인. 기분 좋은 흥정에 계산을 마친 손님이 2층 식당으로 가자 상인은 전어를 손질하기 위해 도마 위에 전어를 붓습니다. 그런데 상인이 뭔가를 바구니 속에 집어넣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위를 살피던 상인이 전어 몇 마리를 다시 바구니 속에 넣은 건데요. 전어는 여러 마리씩 사다 보니 몇 마리쯤 빼돌리는 것은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태연히 전어 손질을 마친 상인이
주문받은 회를 손님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본인이 구매한 전어가 다시 수저 속으로 돌아간다는 것. 2층 식당의 손님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꼼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어를 구매하기 위해 찾은 또 다른 시장. 이곳에서도 전어를 사는 손님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손님에게 1kg의 전어를 보여주는 상인. 서비스로 전어 몇 마리를 더 넣어줍니다. 횟값을 지불한 손님이 2층 식당으로 올라가고 때마침 옆집 상인이 찾아오는데요. 전어 1kg을 좀 빌리려는 모양입니다. 이 역시 흔쾌히 내어주는데요. 그런데 상인은 손님이 산 전어를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수조에 다시 넣어버립니다. 전어회를 손질해 손님에게 가져다 줘야 할 텐데요. 전어 손질은 대체 언제 하려는 걸까요? 잠시 뒤 상인은 봉지 하나를 꺼내 분홍 바가지 안에 담습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열심히 썰기 시작합니다. 바구니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전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살아있는 전어는 수저 속에 다시 넣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전어를 썰고 있습니다. 기계로도 자르고 물로도 씻어내는 전어. 헹구기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그렇게 손님이 자리를 뜬 사이 전어 바꿔치기가 이루어집니다. 살아있는 전어는 한 마리도 잡지 않고 그렇게 전어회 한 접시가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전어가 이런 회는 아닐 텐데 말이죠. 그것도 전어예요? 아, 이게 전어구나. 살아있는 싱싱한 전어를 먹기 위해 일부러 수산시장을 찾은 보람도 없이 죽어있던 전어를 먹습니다. 손님들은 지금 먹는 전어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가을 전어의 씁쓸한 뒷맛. 우롱당한 소비자의 권리는 과연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가을이면 더욱 극성을 부린다는 수산시장의 전어 사기극. 전어가 엉망이 세요. 남는 게 없어, 진짜로. 손님들을 속이지 않겠다는 문구가 무색하게 금값 전어의 기막힌 꼼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던 중 만난 한 상인의 말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재미가 있다, 진짜. 싱싱만을 이야기하면 재미가 사요. 소비자의 피해가 장사의 재미라는 상인. 올가을 전어로 재미 많이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돈이 2중, 3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장.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느낌이 이런 게 아닐까요? 돈, 전, 물고기, 그래서 전어. 전어는 맛이 좋아 그 가격이 얼마든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취재해본 결과 정말 이름값 한번 제대로 하는 생선이 바로 이 전어였습니다. 여러 마리를 담아서 무게를 제해하다 보니 전어 파는 횟집에서 쓰는 바구니들도 지금 제 앞에 나열된 것처럼 이처럼 제각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이 바구니의 무게가 약 500g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전어를 구입하실 때 이 500g짜리 바구니를 10,000원 가까이에 사신 셈이 됩니다. 제보에 따르면 전어는 광어나 우럭처럼 한 마리를 손질해 파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조에서 뜰 채로 전어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뜬 뒤 그리고 이 바구니를 손님들에게 보여준 뒤에 몇 마리를 그냥 수저 안으로 이렇게 슬쩍 빼돌리기가 더욱 쉽다고 하는군요. 손질해 버리는 양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어 한번 먹자고 이런 바구니까지 매번 사는 꼴이라니 소비자들이 보는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꼼수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상인 여러분, 신선한 회를 먹고 싶어서 멀리부터 찾아가는 손님들을 부디 우롱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의 무게는 고작 몇백 g의 바구니와 바꿀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는 몇 마리의 덤보다 투명한 거래가 더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가 순두부마을이에요? 순두부마을이. 작은 회사이고 다 인재동이고 그거 아무래도 직접 하니까 맞아. 저희는 한 마을 전체에서 일어난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적인 제보 한 통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마을에서 15년간 식당을 운영한 제보자의 용기 있는 양심 선언이었기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과연 어떤 제보인지 직접 한번 보시죠. 두부촌의 진실이란 제목의 글인데요. 15년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두부는 국내산으로 만드는 줄 압니다. 하지만 거의 다 공장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는 곳이 장사가 잘 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곳은 이 자리에서 지역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번쯤 가봤을 만한 유명 두부마을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충격적입니다. 손님들은 당연히 국산인 줄 알고 있고 업주들도 국산 콩으로 직접 만든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수입산이라 이런 제보입니다. 게다가 손두부도 아닌 공장에서 만든 두부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두부마을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원산지는 국산콩 100%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든 두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제보자의 말은 사실인지 그 마을로 직접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강원도의 한 도시. 제보자는 어떤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 대다수의 식당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일. 제보자는 쉬이 입을 열지 못합니다. 괜히 이거 그거 무슨 만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언제는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서. 어렵게 제보자가 입을 뗐습니다. 당연히 두부도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사람들이 두부를 먹을 때 당연히 부사콩인 줄 알고 그리고 그냥 이거 콩 부사콩이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부사콩이라고 말하거든요. 아, 말해요? 그렇죠. 흔히 앞에서 아이고 당연히 부사콩이라고 말하니까 거의 다 대부분 다 미국산 한 번에 1,200원짜리 납품받는 두부라는 거 알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마을 대부분 식당이 손님에겐 국산 콩이라 말하고 사실은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납품받는다는 얘기. 국산 콩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세요? 그렇죠. 부산 콩은 하지 않죠. 두 전문점으로 이루어진 가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너무 많아서 40군데 되나요? 30, 80군데 같을 겁니다.
뭐 어마어마하죠. 여기 뭐 주말 되면은 하루 매출 뭐 1,000만 원 정도 되고. 유명 두부 마을에서 이 같은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길을 따라 이어진 간판이 눈에 띕니다. 두부 마을답게 수많은 두부 식당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마다 문구들이 비슷합니다. 국산 콩 100% 순두부. 국산 콩을 강조하는 간판과 할머니 이름들이 많네. 손맛이 느껴지는 이름. 우리 농산물 다 순두부랑 두부 파는 가게들이네. 그중 두부마을 한쪽에 유독 사람들이 몰려있는 한 식당. 유명 관광지답게 단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사진만 봐도 그 손맛이 느껴집니다. 여기 잘하는 집. 네, 뭐 보통 다 잘해. 여기 할머니 집 그런 유명하고. 순두부. 여기가 순두부 촌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다 국내 상품들인가요? 국내산이고 다 유기농이고 두부 아무래도 직접 하니까 맛이 좀 잘나는 집이에요. 우리도 그 맛을 직접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식당 안에도 할머니의 손맛과 정성이 담긴 두부를 맛보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두부 전문점답게 식탁마다 놓여진 두부 음식들이 눈에 띕니다. 가격은 순두부가 8,000원, 오두부가 10,000원. 손두부라 그런지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요. 그런데 콩의 원산지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여기요. 순두부 2개랑요. 오두부 하나. 대부분 국산 콩을 강조하던 식당들과 달리 미국산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의 손맛과 정성이 담긴 두부 음식이 나왔습니다. 시중에서 보던 두부와는 확연히 다른 두툼하고 커다란 모두부와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냄새가 가득한 순두부. 과연 그 맛은 어떨까? 특별히 다른 맛은 느끼지 못했는데요. 식으니까 평상시에 시장에서 사먹던 두부랑 다를 것 같아요. 사장에게 두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사장님께서 만드세요? 네. 이렇게 많으냐고? 어떻게 만드세요? 매일매일 만드세요? 매일 만드세요. 보통 매일 만드세요? 아이고. 조금만은 그냥 건강에 좀 국산 콩은 물론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이곳에서 직접 두부를 만든다는 주인의 말. 증명이라도 하듯 많은 손님들이 맛있게 두부를 먹고 있습니다. 과연 매일 새벽에 두부를 만들고 있을까? 다음날 새벽, 우리는 두부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말과 달리 날이 밝아올 때까지도 식당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혹시 이미 두부를 다 만든 것일까? 식당 안을 들여다봤지만 닫았구나. 새벽 4시부터 두부를 만든다는 말과 달리 8시가 넘어서야 주인은 종업원들을 태우고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쓸 두부는 대체 언제 만들고 또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봤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잠시 후 트럭 한 대가 식당 뒤편으로 차를 댑니다. 만약 식사를 하기 위한 손님이라면 입구가 가까운 가게 앞쪽에 주차를 할 겁니다. 이 트럭의 정체는 뭘까? 차에서 내린 후 트럭에 실려있는 파란색 박스를 든 채 식당 뒤편으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식자재를 납품하는 차량일까? 그렇다면
납품했던 파란 박스에 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곳에서 직접 만든다는 두부와 방금 주방으로 들어간 파란 박스의 정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주방 어디에서도 두부를 만드는 기계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두부는 누가 만들어요? 만들어 와요? 자세히 살펴보니 주방 한켠에 순두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걸까요? 그게 순두부예요? 모두부는 없어요?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만들어요? 아, 여기서 두부는 안 만들어요, 이모? 옛날에는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여기 가면은 사서 하거든. 아, 그럼 받아오는 뭐 공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만드는 게 힘들어 누군가에게 두부를 받아온다는 직원의 말. 그렇다면 대체 이 모두부들은 어디서 온 걸까? 모두부는 쉴 새 없이 손님상에 오르고 있었지만 정작 주방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조시설이 다른 곳에 마련돼 있는 건 아닐까? 주방 뒤편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두부 기계가 아닌 노란 두부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트럭에서 내렸던 파란 박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는 두부판에 써진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작은 두부 공장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부 공장이 좀 이쪽 있다 그래서 물어서 왔거든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납품하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사람이 난 뛰고 난 좀만 뛰고 저 사람도 하고 많이 드시나 보네요? 옛날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이제 납품하는 가게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맛있게 하는 데 있어요? 정말 그 진순이가 그 할머니가 그 사진에 그 피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 자기가 만들었다 했어. 손톱으로. 그 서울사람의 마음이가 자기가 만들었다 이게 집에서. 우리가 하루에 보통 9판을 같이 올라왔어. 그러면 국산 콩 쓰는 두부 공장은 없는 거예요? 콩 한 마리 얼마씩 하는데? 콩 지금 8kg에 지금 우리나라 콩 지금 5만원씩 또 다다란 말이에요. 국산 콩을 하게 되면 국산 콩을 해가지고 모당 얼마씩 받아야 되냐면요. 최하 3,000을 받아야 돼요. 3,000원 받아봐야 남는 게 없어요. 국산 콩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말. 업체 사장은 직접 사용하는 콩을 보여주겠다며 우리를 콩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선 미국산 수입 콩을 이용해 두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수입 콩이라 인쇄된 콩 포대. 그 양은 마을에 납품되는 두부의 양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꺼내어 확인해보니 국내산 콩과는 달리 검은 씨눈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미국산 수입 콩. 사장님에서 받으면 얼마? 그건 모당 1,500원. 모당 1,500원? 그러면 한 판에 10개 모으면은 18,000원 되는 거예요. 두부 갖다가 천두부를 해가지고 6,000원도 받는 사람 있고 8,000원도 받는 사람 있고 거의 10,000원도 받는 사람 있고 그 한 판 거의 한 판 값을 받는. 그럼 매일 만드세요? 1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에 두부가 나오는 시간은 보통 4시, 5시에 나와요. 새벽 5시에 실제로 두부를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부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불이 켜진 공장, 식당에 납품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납품되는 두부의 종류와 양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공장 안. 순두부가 포장을 기다리고 순두부를 틀에 넣어 굳힌 모두부도 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 이게 식당으로 주문받은 거? 아, 마치 막 나온 거 따끈따끈하겠네. 그런데 이 노란 두부판 어딘지 낯이 익습니다. 이게 오늘 다 나갈 거예요. 네, 다 나갔어. 두부판 옆면에 복주머니 그림이 식당 뒤편에서 본 그 두부판과 동일했습니다. 의혹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식당으로 이 두부가 갈까? 납품 시간에 맞춰 트럭을 쫓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한 채 트럭을 따라갔습니다. 두부 마을로 들어선 차량이 한 식당 앞에 멈춰섭니다. 마찬가지로 식당 뒤편에 차를 멈춘 뒤 빠른 걸음으로 주방에 두부를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저런 많이 없어. 아, 진짜요? 여기서 직접 만드시는 건가 봐요? 여기 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국내산 콩으로 하시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 두부 마을의 또 다른 식당 앞에 차가 멈춰섭니다. 미국산 콩으로 만든 따끈따끈한 두부가 배달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거예요? 두부 마을의 이곳저곳을 마음껏 누비는 배달 트럭. 두부와 함께 양심도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두부 마을의 많은 식당으로 배달은 쉼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양의 두부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손님상에 오릅니다. 그렇다면 두부 마을의 모든 식당이 이렇게 눈속임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수소문 끝에 두부 마을의 원조라고 알려진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혹시 이곳에선 정직한 두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원조집답게 메뉴판에도 국산 콩만 사용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순두부랑 모두부 하나 주세요. 네. 설마 원조 두부 식당에서조차 진실을 감추고 있을까? 주문한 음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두부만 봐서는 납품을 받는 두부 식당들과 차이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모두부의 콩물이 조금 진해 보일 뿐입니다. 여기는 그럼 두부를 직접 만들어요? 여기서 우리 다 직접 하는 집이야. 와, 진짜요? 우리가 직접 다 해. 여기 아침에 매일 만드세요? 응? 아침에 만드세요? 아침마다 일이 많겠다. 손님 많을 때는 또 낮에도 또 한 번 하고. 진짜요? 그래. 그럴 때는 두 번씩 한다니까. 손님 없을 때. 여기는 여기 제일 정통집이야 우리가. 최고 먼저로 시작한 집이 우리 집이야. 여기가. 아, 진짜요? 우리 집을 시작해서 두 집이 시작해가지고 이 동네를 100집이 됐어요 지금. 그 마을로 조직하니께서 여기를 지정해 주신 거야. 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잖아. 우리 두 집 때문에. 이거 집이야. 내가 텔레비전 저렇게 많이 나왔잖니. 여주인은 원조 두부 식당이라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연예인들도 그 자부심을 더해주는 듯 했습니다. 두부 만드는 공정을 보여주겠다며 주방으로 안내하는 주인. 이게 맷돌이잖아요. 맷돌도 전기를 갈아줘가지고 다 기계를 자동으로 갈아줘서 비즈를 나오고 밑으로 이제 국물을 일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감아서 시작이 돼요. 여기서 이제 끓여서 이제 바닷물을 갖다가 간수를 하는 거야, 바닷물로. 우리는 바닷물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웰빙이니 이게. 콩하고 바닷물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걸로 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유명한 거다. 실제로 두부기계 옆에는 불려놓은 콩과 직접 만든 듯한 모두부도 있었습니다. 직접 듣고 직접 확인하니 믿음이 갔습니다. 데워야 돼요? 모두부를 조리하는 방법도 보여주었는데요. 먼저 물에 담가 모두부를 살짝 익힌 뒤 순두부 콩물을 넣는 것이 비법이라고 합니다. 순두부 물. 이 콩물이요. 이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콩물의 고소함을 모두부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두부와 여주인의 자부심이 양념처럼 어우러져 손님상으로 향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이거가 좀 딱딱해야 돼서 그걸 잘 맞춰야 돼요. 네, 그 기술이거든요, 그게. 손님들 역시 여주인의 설득력 있는 말맛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지금 이건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콩을 이렇게 딱 갈아가지고 물하고 이제 겉에다 놔두면 시간을 매일 만드는 것도 모자라 두세 번을 만들어야 한다니 주방에서는 쉼없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아, 냉장고에 넣었구나. 콩은 이거 어디 거예요? 여기 거지. 콩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두부? 두부. 이건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만드는 거 가져왔어. 이거 만드는 집이 또 있어. 아, 진짜? 모두부는 받아 쓴다는 얘기. 대체 어찌된 일일까? 이거는 만들어야 되는데 힘이 이거는 직접 만들어서 아, 모두부는 받아요. 할머니 아침마다 오시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서 마시고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그런데 식당 뒤편에서 두부 공장에서 봤던 수입 콩포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포대 안에는 수입 콩이 아닌 반찬으로 쓸 채소가 담겨 있었는데요. 콩포대구나. 아이고. 국산 콩을 쓴다던 이곳에 왜 수입 콩 포대가 있는 걸까? 이거는 미국산인데, 콩포대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콩 포대를 치우는 직원. 이들이 숨기려는 것은 하나의 콩 포대일까요? 아니면 수입 콩을 쓴다는 불편한 진실일까요? 꽁꽁 숨겨둔 수입산 콩포대와 함께 원조 두부 식당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 식당에서만큼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메뉴판의 원산지 표기도, 자부심 가득했던 여주인의 말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두부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걸까? 거래처 명부에서 우연히 단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찾아간 곳은 공장이 아닌 작은 농가. 입구에서 사장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몇 군데 나가요? 여기도 세 군데. 그리고 맞은편에 집이라고 하는데 그 집에서 항상 통하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두부 공장이에요? 두부 공장이에요? 네, 내가 아는데. 우리가 국산일 거라 여겼던 두부 통들도 보입니다. 이게 오늘 만든 두부예요? 네. 그러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고 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곳에 납품될까?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집? 여기 어디 거기 또 많이 나가요? 오늘도 나가요? 네? 올해 거래하셨어요? 그럼요. 신여들. 거기 할머니요? 10년도 넘은 거래. 콩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 저게 콩이에요? 이게 콩이에요? 하지만 쌓여 있는 것은 수입 콩포대. 포대 안의 콩을 살펴보니 공장에서 봤던 거뭇거뭇한 신운이 눈에 띄는 미국산 수입 콩이었습니다. 대체 이 두부는 얼마나 많은 할머니로 이름이 바뀌게 될까요? 그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두부를 실은 차가 멈춘 곳은 원조라던 할머니 두부식당. 두부 기계를 보여주며 직접 만든다던 이곳 두부 맛은 작은 농가의 할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두부 마을의 원조라고 알려진 이곳마저 제보자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산이라고 속이며 미국산 수입콩을 사용할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콩 종류 좀 있어요? 어떤 수입콩은 없어요? 저 이거 이렇게 생긴 콩인데. 그 콩이 수입하는 콩인데 가공용으로 공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콩이네. 네. 시중에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콩이. 중국 콩도 있어요, 사장님? 요즘 가격 차이가 없어서 낭같잖아요. 그럼 국산은 얼마예요? 국산이 한 가마에 지금 한 30만 원 좀 넘어요. 70g. 그럼 중국산은요? 중국산은 뭐한 20만 원. 그럼 미국산? 미국산은 우리가 키로 못하죠. 까만 씨눈이 특징이던 미국산 콩과 달리 국산 콩은 씨눈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혹시 맛의 차이는 없을까? 이게 제일 맛있어.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게 그나마 좀 나고 미국 거는 맛이 없고요. 그리고 미국산은 맛이 아예 없어요? 둘 다 제일 좋죠. 네. 우선 정부에서 다 관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함부로 돌리는 건 하나도 안 보일 거라 다행인 것 같아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혹시 미국산 콩 지금 납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저희 지금 콩 직배 가격 키로당 1,02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네. 두부라든지 뭐 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갖추고 가공을 하는 업체 한해서만 공급 받으실 수 있으세요. 미국산 콩은 킬로그램당 1,020원, 국산 콩은 2014년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약 4,285원. 두 콩의 가격 차이는 무려 4배 이상에 달합니다. 취재 결과 우리가 확인한 두부마을 14개의 식당 중 12개의 식당에서 미국산 두부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공장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무슨 다 직접 해내주죠.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찾는 관광객들에게 마을 대다수의 식당들은 서로 쉬쉬하며 두부와 함께 양심도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찾았습니다. 그 알고 보니 결국 다 공장에서 갖고 오는 미국산이거든요. 문제는 두부의 원료가 콩이잖아요. 네. 그래서 콩을 가지고 국내산 안 쓰면서 두 개를 다 적어놓고 네네. 수입산만 쓴다. 그럼 문제가 되죠. 혼동우려 표시죠. 이거. 그럼 충분히 단속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거 혼동우려 표시로 단속이 하는 거예요. 거짓 표시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두부마을의 원산지 표기 위반 단속에 동행했습니다. 먼저 원조 두부집이라고 하던 식당부터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채널A 거고. 스타일에서 하는데요. 안 계시는데? 혹시 사장님 안 계시나요? 지금 사장님 서울 가셨어요. 자리를 비운 사장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즉시 콩이 있다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했던 수입 콩포대가 아닌 국산 콩포대가 보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게 콩을 썼으면은 벌레가 이 콩이 벌레 할 때까지 갖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 두부 계속 제조하기 때문에 벌레가 있죠, 그죠? 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저기. 이 자리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이쪽 창고 좀 열어주세요. 이쪽은요? 그렇다면 실제로 두부 제조에 사용한 수입 콩은 어디 있을까? 안쪽에 위치한 또 다른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수입콩 있네. 그죠? 미국산 콩포대가 창고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곳 역시 수입 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포대를 열어 자세히 살펴보니 까만 씨눈이 특징인 미국산 수입 콩이 확인됐습니다. 저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안쪽에서는 다 수입콩만. 저거는 오래됐어요. 콩 자체가 벌써. 이거 지금 몇 포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kg짜리가 12포대입니다. 50kg짜리. 50kg짜리 12포대. 예, 100kg.
수입콩 쓰시네요. 지금 창고에 보니. 국산콩 안 쓰시죠? 근데 왜 표시는 국내산 콩만 사용한다고 해놓으셨어요? 원산지는. 지금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이 돼요. 선생님은 저희 쪽에 와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고, 저희가 여기 사진 찍고 거기 저 일하시는 분이나 누구한테 확인서 한 장 받아갈게요. 이번엔 매일 새벽 두부를 만든다던 식당을 찾았습니다. 여기 사장님 계실까요?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원산지 먼저 원산지 표기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메뉴판에 써있는 국산과 미국산 표기는 괜찮은 걸까? 콩은 국산, 미국산 다 쓰세요? 네. 두부를 직접 만드세요? 네? 두부를 직접 만드세요? 두부 저희가 만들다가 힘이 들어서 저 아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만들어요. 아, 그분이 국산 콩을 해오세요? 네, 반반씩 해서. 섞어서? 썩지 않고요. 하루는 뭐 국산도 할 수 있고, 나는 이제 미국산도 할 수 있고. 지금 보시면은 콩은 국산, 미국산 돼 있고, 저건 섞어 쓴다는 얘기예요. 표시를 때문에. 그리고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순두부 갖고 오는 집에서 국산 있을 때 국산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표시로 이렇게 작성을 못하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거 해보세요. 저거는 표시 방법을 잘못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사용하는 두부와 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두부는 어디서 만들어오세요? 아니 제가 잘못했으면 시정할게요. 뭐 그렇게 뭐 문제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원산지 네. 혼동물의 표시로 적발이 되신 거예요, 단속이. 아, 저들이 하는데 전 몰랐어요, 솔직한 얘기. 혹시 콩은 직접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국내산으로.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내가 했다고 어떻게 안 되는 제가 사모님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리죠. 사장은 단속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그때 손님을 못 좋아하시면서 왜 손님들한테 국산콩으로 만들고 국산 두부로 만든다고 하세요? 일단은 한번 이렇게 막 안 하셨다니까. 우리가 취재한 영상을 보여주자 당황하는 부부. 국내산 콩으로 매일 새벽에 만드는 아침마다 만든다. 우리가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매일 만든다는 소리를 하긴 했어, 제가. 아니 매일 만드는 걸 갖고 있다 내가 나오니까. 아니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사장님께서 만드세요? 네. 이렇게 많으냐고? 이렇게 매일매일 만드세요? 매일 만드는 그럼 매일 국내산 콩으로 매일매일 순두부랑 모두 만드신다고 하시죠. 그럼 이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를 내던 식당 사장은 이내 말이 없어졌습니다. 두부하고 순두부 만들어내는 업체 연락처만 명품이 이곳에서 납품받은 두부의 양은 한 달에 모두부만 720모, 순두부는 100kg, 약 5,500인분의 양입니다. 두부를 납품하는 공장에 직접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네, 순두부인가요? 초에 진도 순두부라고 있죠? 진도하고 여기 두부 만들어 주시죠? 아, 두부 요새 어디 걸로 만드세요? 미국산이에요? 아니면은 국내산이요? 국산이요. 거기 국내산 두부도 만드세요? 아니요. 국내산 한 번도 안 만드셨어요? 계속 미국산 드셨어요? 그럼 여기 오는 거 다 미국산이네, 계속?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이 집도? 네, 알겠습니다. 만 취급하시고 다 알고 계세요. 여기 아니요, 저희는 몰랐어요. 그냥 미국이라고만 얘기했지. 어떻게 들어요? 판으로 들어오죠? 네. 판에 다 표시돼서 들어와요. 그죠? 판 있어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장. 더 이상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세요. 여기 보실래요, 사장님? 네. 여기
이 박스에 표시가 돼 있죠. 납품받은 두부판에도 뚜렷하게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셨어요? 그거는 표시를 못 봤어요, 저는요. 몰랐어요. 말씀하시기로는 수입산인 거 알고 있었잖아요. 수입인 거는 그러니까 미국산 쓴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랑 반반 차이인 줄 알았지요. 근데 지금 적혀 있기로는 국산도 같이 적혀 있어요. 국산하고 미국산으로 같이 적혀 있지. 저건 잘못했어요. 잘못 쓴 거지. 손님들은 국산콩인 줄 알고 순두부랑 두부를 드시잖아요. 사장님은 수입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잘못을 인정하는 사장.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보면 사기죄에 해당돼요. 만두 직접 만들지 않으시잖아요. 그 소비자를 비만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건 잘못됐죠, 그것도. 콩은 이렇게 검은 씨 눈이 까뭇까뭇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미국에서 수입된 콩입니다. 국산 콩은요, 이렇게 매끈한 찐눈으로 되어 있어서 육안으로도 충분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콩을요, 두부로 만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보시죠. 이렇게 두부로 만들면 전문가들조차 어떤 게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고 어떤 게 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어떤 게 정말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고 어떤 게 수입산 콩으로 만든 두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입산 콩을 쓰고도 당당히 국산 콩으로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부의 원산지 표기법 개정안이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장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업주들의 양심이 아닌 제대로 된 원산지 표기를 통해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분들의 양심과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 콩 수확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엔 이 콩으로 만든 국산 콩두부를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드는 것이지 높은 이윤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